몇 번의 기회가 최영에게 찾아왔고 최영은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뭐였냐면 공민왕이 왕이 됐어요. 공민왕이 왕이 된 다음에 조일신의 난이라는 거 일어납니다. 이 공민왕 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는데 쿠데타가 성공을 못하고 할 것 같으니까 공민왕이 조일신을 처형하고 자기만 빠져서 사는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때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는데 최영이 공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공민왕의 눈에 들었겠죠. 이런 상태에서 1354년에 원나라에서 고려에 군대를 요청한 일이 있어요. 고우성이라고 하는 그 강남 지방에서 장사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원나라에서 대군을 동원해서 장사성 군대를 공격하러 가는 거죠. 이러면서 고려에다가도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해서 고려군이 파견이 되는데 이때 최영이 원나라에 다녀옵니다. 이거 나중에 보면은 몽골 군대가 장사성 군대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괴멸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 파병된 고려군인만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을 비롯한 고려군이 거기서 열심히 싸워서 밤낮으로 힘써 싸워 장사성 군대의 공격을 물리쳤다. 특히 최영은 적이 다시 쳐들어오자 최영이 몸에 여러 번 창에 찔고도 분전하여 싸우고 거의 다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거구, 힘도 센 이 사람이 막 몸에 창을 맞아 가면서 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전투에서 몽골군, 몽골 고려 연합군이 되나요?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고려군이 돌아와서 몽골이 옛만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것이 공민왕이 반원운동을 대대적으로 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1356년에 공민왕이 반원운동을 하는데요. 이 반원운동이 최영, 이성계 두 사람의 인생을 다 바꿔놓습니다. 자, 먼저 반원운동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해 1356년 5월 18일 날 하루에 3가지를 하잖아요. 첫째, 기씨 일족을 비롯한 친원파를 전부 제거한다. 때려 죽인다. 둘째, 친원파들이 모이던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관청을 없앤다. 셋째, 군대를 출동시켜서 압록강에 방어선을 친다. 원나라 군대가 고려를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군대 가운데 일부가 동쪽으로 가서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한 거예요. 이 군대 한 갈래는 압록강으로 가고 한 갈래는 쌍성총관부 동해안 쪽으로 가는 건데 이 양쪽 군대가 각각 최영, 이성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압록강 쪽으로 군대가 가는데 이 군대에 최영이 있었어요. 인당이라는 사람이 최고 책임자였는데 인당의 지휘를 받은 이 군대에 아마 지휘관급으로 최영이 거기에 파병이 됐던 거죠. 자, 최영이 압록강 쪽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 사고가 하나가 터집니다. 원래 이 군대의 임무는 압록강에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걸 막는 거였는데 인당이 과욕을 부렸어요. 그래서 인당이 군대를 압록강 너머로 보내서 압록강 넘어가면 이제 원나라 영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나라 영토 안에 있는 참 8개를 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원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 고려 개경에서 고려 국왕이 황후의 일족을 죽였다. 이것과 고려 군대가 국경을 넘어 원나라 영토까지 공격을 해왔다. 다르잖아요. 원나라 쪽에서 황후의 일족을 죽인 것까지는 어떻게 못하겠다. 이건 현실을 인정하는데 자기들이 고려 군대의 침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려의 반원운동을 외교적으로 수습하려고 했을 때 원나라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이 황후의 가족, 일족이 죽은 거는 언급도 하지 않고 원나라 영토를 침략해온 고려군 지휘관은 처벌해야 된다.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 책임을 물어서 인당을 처형해요. 인당은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물론 과욕을 부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는 이게 내가 죽을 정도의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요? 이 군인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해법을 위해서 쓰인다면 사실은 인당 한 사람의 죽음으로 고려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인당 정말 아까운 죽음이지만 인당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부대에 역시 지휘관급으로 있던 최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공로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원운동의 성과가 최영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죠. 자, 군대 가운데 다른 한 갈래는 쌍성총관부로 갔잖아요. 여기에서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성계 집안이 고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성계에게 고려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태조실록 총서를 보면 이때 이성계의 나이가 22살이었고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관직이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고려에서 살다가 다시 동북면으로 돌아가요. 그거는 공민왕 9년에 아버지 이자춘이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라고 하는 관직으로 함흥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때 이성계가 함흥에 있었으니까 공민왕 5년에 고려로 돌아왔다가 언젠가 함흥으로 돌아갔고 그 지역에서 아마 아버지의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지역의 관직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관직이 동북면 상만호라고 하는 관직입니다. 고려에는 왔지만 개경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계속 동북면 함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1356년에 공민왕의 반원운동이 최영에게는 출세의 발판이 되었고 이성계에게는 고려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한 점에서 두 사람 모두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최영과 이성계가 이때 만났을까? 아마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최영은 압록강 쪽으로, 이성계는 주로 함흥, 동해안 쪽으로 이 활동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름을 서로 들어봤을까요? 아마 이성계는 최영의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최영은 이성계의 이름을 글쎄요,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19살 차이가 나고 지위도 많은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한 번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홍건적의 침략 때문이에요. 자, 홍건적이라고 하는 거는 몽골족 치하에서 한족 농민군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붉은색 그 두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름을 홍건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홍건군이 원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도였던 대도, 지금 베이징까지 공격을 하는데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하는데 요동 쪽으로 도망간 일부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압록강을 지나서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1차 침략 때 4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때 마침 최영이 그 전쟁터가 되었던 서북면의 병마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최영이 이때 홍건적과 싸워서 격퇴하는 데 성공을 거둡니다. 역시 최영은 싸우면 다 이겨요. 옛날에 프로야구팀 요새는 기아 타이거스인데 이 기아 타이거스는 좀 포스가 없죠. 옛날 해태 타이거스 시절 얼마나 잘했으면은요 해태 다이거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빙그레 이글스 팬이었는데 정말 이 해태 타이거스 때문에 우리 빙그레는요 슬픈 10월이었어요. 9월까지는 다 잘하다가 10월만 되면은 해태한테 지는 거예요. 최영 다 이겼어. 정말 최영은 싸우면 다 이겼습니다. 홍건적을 1차 침략 격퇴했어요. 그런데 2차 침략이 또 있습니다. 1361년 10월 달에 2차 침략을 해오는데 이때는 침략군의 규모가 무려 10만 명이었어요. 고려군이 못 막습니다.
그래서 개경,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참 고려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수도를 빼앗긴 지 불과 2달 만에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공격하는 군사력과 수비하는 군사력은 이거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한 번 빼앗긴 성을 다시 공격해서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성을 지키기보다 몇 배의 군사력이 필요한 건데 고려가 이걸 해낸 겁니다. 1362년 1월 달에 개경을 수복을 하는데 최영이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뒤에 경성수복 1등 공신에 책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영도 이때 군대를 이끌고 홍건적하고 싸운 거예요. 아, 중국에서는 홍건군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홍건적이 되느냐고요? 우리를 침략해와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홍건군으로 부를까? 홍건적으로 부를까? 일반적으로는 홍건군, 아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홍건군, 우리 입장에서는 홍건적. 여기에도 아주 사소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여기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이때 이성계가 함흥에 있다가 군대를 끌고 개경에 와서 개경 수복전에 선봉에 섭니다. 이때 이성계가 끌고 온 군대를 휘하친병, 이성계 휘하의 친병, 친이 지휘하는 군대라고 부르고 병력은 2,000명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도 경성수복 1등 공신에 책봉이 돼요. 똑같은 1등 공신에 책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때 만났을까? 아마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일단 경성수복 공신이 워낙 많았고 아마 줄 서서 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최영은 앞쪽에 섰고 이성계는 저 끝에 섰을 거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최영의 나이가 47살이고 이성계는 28살이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이 28살 이성계였다면 저 앞에 있는 최영한테 굳이 가서 인사하고 이러지 않았겠죠? 아마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건적을 격퇴하고 그래서 경성수복하고 이 다음에 최영은 중앙정계에 진출을 합니다. 이제 군인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이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